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제와 나눔 사역도 온라인을 통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단 치리로 인한 갈등과 임원들의 고소고발건을 모두 마무리 짓고 교단 내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한소망교회 류용모 위임 목사가 배고회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북한 회복을 위한 구역 공과 교재가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늘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역시 온라인을 통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과제를 살펴보는 특별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교제와 나눔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는 코로나로 대면 사역이 어려워지면서 SNS를 통해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는 비대면 교제와 신방,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온라인 기도회는 성도의 90% 이상이 참여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온라인 기도에 7,000명이 들어와서 매일 2시간 동안 1,000여 개의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또 7,000개 이상의 리플이 달릴 정도로 기도 열기가 이렇게 무척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자신이 올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감사하다는 리플도 수백 개씩 달리고 있고요. 파주의 한 교회도 20여 년간 오프라인으로 지속해오던 교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측은 코로나 여파로 갑작스레 시작하게 됐지만 온라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한 화면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동시에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 보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교제가 현장에서의 친밀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서툰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교제를 하더라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온라인 레크레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온라인 교제에 필요한 장비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교제 사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일이 왔을 때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온라인을 통한 사역과 교제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교제의 확장이 교회의 건강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해 불거졌던 교단 내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동안 총회는 임원들 사이에 사회법 소송이 진행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요. 갈등을 봉합한 백석총회는 교단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3차 실행위원회에서 지난해 불거진 교단 7.15로 인한 갈등과 임원들의 고소고발건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회는 지난 회기 때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 전원을 사면 복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일은 불문에 붙여 직전 총회장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회법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해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의 고리를 끊겠다는 교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정한 사과,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심과 믿음이 살아있고 적어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해 이주훈 직전 총회장과 임원회가 대립하면서 제명과 면직 등 초유의 교단 징계와 사회법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총대들은 교단 설립자인 장중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하며 교단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취임 후 사회법 소송자 체벌을 강화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등 교단 분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단 내 사회법 소송이 모두 취하되고 이해 당사자인 직전 총회장과 전 부총회장까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갈등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더 나아가 총회는 교단을 떠났던 목회자들의 복귀 역시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회기 당시 일부 인사들은 갈등 상황 속에 탈퇴 공고를 내고 이탈한 뒤 교단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총회는 오는 7월 말까지 교단 복귀 희망자들을 수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회가 더 이상 어려움 없이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회, 협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총회로 만들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했던 힘든 시기를 화해와 용서란 성경적 방법으로 극복한 백석총회. 백석총회의 이번 결단이 신앙공동체의 화합정신을 살리는 좋은 선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2월 후보 등록을 마친 류 목사는 예장통합 서울 서북로에서 박수로 후보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지난 104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 조례에 따라 후보가 단일 후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박수로 추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류 목사는 정견 발표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총회장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게 깨끗한 길을 통해 부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측 관계자는 지난 103, 104회 총회에 이어 3회 연속 총회 부총회장 선거 예비 후보의 단독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예장통합총회가 한국교회 내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숭실대학교가 함께 통일시대의 사람 준비를 위해 만든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가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북한 회복을 위한 구역 공과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교재는 속회나 구역 모임 때 복음적 통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분단을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복음 통일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하충엽 센터장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오성훈 사무총장, 생명나래 교회 하광민 목사, 안성제일 감리교회 이선진 목사가 저술했습니다. 교재는 5월 초부터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지도자 센터장 하충엽 교수는 이번 교재를 통해 통일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와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 유명인사 20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24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자선 공연에 참여해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규모 자선 공연을 펼칩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세계적인 자선 공연 더 콜 투 유나이트 행사에는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줄리아 로버츠, 퀸시 존스, 제니퍼 가너, 나오미 캠벨 등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배우, 작가에 이르기까지 유명 인사 200명이 참석해 각자의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도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부 품목의 수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은 중국에 민간용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비군사적 용도라면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로이터는 규정 강화가 반도체 사업과 통신 장비, 항공 장비 등의 중국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유권자의 약 3분의 2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 내규를 바꾸고 내년 9월 또다시 연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7%는 아베 총리가 물러난 뒤 정권을 넘겨받을 차기 총리는 아베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겠다는 이유로 집 밖은 물론 집 내부까지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 저우 씨는 경찰 등이 집으로 찾아와 거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저우 씨는 CCTV를 집안에 설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지만 경찰은 밖에 놔두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 사는 아일랜드인 라히프 씨도 자가격리 2주간 현관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채 사생활을 고스란히 노출해야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역사무소가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의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보호 장비가 부족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진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휴지나 진료 파일, 청진기와 같은 의료 장비만 걸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며 지난 몇 달 동안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장비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보건의사인 루벤 러나우는 병원의 직원들이 제대로 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누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보호 장비 없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민혁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28일 전국 주요 신천지 시설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교주의 헌금 횡령설, 건물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해 실제로 이 교주 개인 종합소득세 등의 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최근 2개월간 10,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492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4만 4,8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가 본격 확산한 1월 말보다 1,84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외부 소비 활동 위축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유통업종에서만 4,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5월 등교 개학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24,44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응체계 수립, 방역환경, 교육활동 조정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99% 이상이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실 내 책상의 간격을 충분히 띄우고 소독을 마쳤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등교 개학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 후 잔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제시하면 매장 단말기가 계좌번호를 인식해 거스름돈을 계좌에 곧바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의 편의점과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미국 아카데미상의 7일간 극장 상영을 해야 한다는 출품 규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완화됩니다. 아카데미상 이사회는 내년도 아카데미상 출품 자격과 관련해 달라진 기준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상업용 극장에서 일주일간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했지만
내년 시상식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먼저 상영된 작품에도 출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 루빈 아카데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규칙에 일시적인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민혁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교연은 27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현 시점에서 양기관의 통합은 대화 결렬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날부로 모든 통합 추진 작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은 변승호 목사의 이단 해제와 회원권 문제 등 통합 논의에서의 걸림돌을 해소하려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감사기도회가 6월 초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도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엔 새해된 교회 소광석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교계 주요 연합기관 사무총장들은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준비위 측은 기도회 참여단체로 한교총과 교회협,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2020년 가정주간을 선포하는 제65회 가정주간 연합예배와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0년 가정평화상 수상자에는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청소년들의 쉼터를 운영하는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와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사역에 힘쓰는 순복음 만백성교회 강희용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장애아동 가정을 위해 기부금 1,238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관계자는 기부 취지에 따라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가정 장애아동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수년째 장애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으로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닌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한국교회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